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보강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노트가 선형 자료 구조와 관련된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스택, 큐, 덱 세 가지 자료 구조를 살펴봅니다. 스택은 2장에서 이미 구현한 자료 구조이고요. 큐는 2장 숙제를 통해 살펴본 자료 구조입니다. 이들 자료 구조는 각 개별적으로 새롭게 구현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배열 기반 또는 연결 구조 기반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들 자료 구조가 필요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 큐, 덱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배열 기반 또는 연결 구조 기반 자료 구조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별도 라이브러리 통해서 스택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기본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이 필요할 때 처리합니다. 물론 스택, 큐, 덱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택은 리포 자료 구조이고 큐는 피포 자료 구조이며 덱은 특수한 큐로 앞과 뒤로 모두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면 각 이 세 가지 자료 구조를 기존에 살펴봤던 배열 기반 선형 자료 구조와 연결 구조 기반 자료 구조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택, 큐, 덱 이렇게 구분을 해볼 거고요. 스택은 리포, 큐는 피포, 덱은 양방향입니다. 따라서 스택은 한쪽 방향으로만 삽입, 추출하면 되고요. Q는 한쪽 방향으로 삽입하고 반대 방향으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덱은 양방향이고요. 그러면 배열 기반을 이용하면 스택은 푸시백, 팝백, 픽백을 통해서 스택에서 필요한 푸시, 팝, 픽 연산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연결 구조인 경우에는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하고요.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픽 프론트로 스택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Q는 단순한 배열 기반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열 방식으로 구현된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만 Q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는 Q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은 Q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은 푸시백, 팝백은 효율적이지만 팝 프론트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Q로 이 std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테일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테일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팝 프론트, 푸시 백, 픽 프론트를 통해서 큐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덱을 원한다 그러면 순환 배열 방식으로 구현해야지만 덱을 제공할 수가 있고, 단일 연결 구조로는 덱을 제공할 수 없고 이중 연결 구조이어야 하고 플러스 테일 포인터를 유지할 경우에만 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Q에서도 이중 연결 구조 플러스 테일 포인터로 Q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 갱신해야 되는 어떤 포인터들이 많고 연결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겠고, 연산들이 단일 연결 구조에 비해서는 약간 무겁습니다. 따라서 최적화된 큐를 만들고자 하면은 단일 연결 구조 with tail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택이 필요할 때, 큐가 필요할 때, 덱이 필요할 때 기존에 우리가 널리 사용하던 배열 기반 선형 자료 구조 가지고는 이제 큐나 덱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이해하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세 개의 자료 구조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자료 구조 선택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이 챕터에서는 동적 배열 기법을 구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차례 스택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 구조 방식의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소의 제거 또는 추가는 스택의 톱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추가하고 추출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전 쌓기를 한다든지 뭔가 물건을 쌓았을 때 중간에서 그 물건을 빼기는 어려운 구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푸시팝, 픽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픽이라는 연산 대신에 탑이라는 연산으로도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위치 정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구현할 때 이 이제 탑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색인이 그 탑 위치가 아니라 그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스택 꼭대기에 있는 요소의 세기는 0세기이기 때문에 탑 마이너스 1일 수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열 기반 리스트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단일 연결 구조 기반 리스트를 가지고도 별도
테일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고도 스택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택이 필요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 파이썬의 경우엔 그냥 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위치해 있는 것이 이제 그 스택 톱에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배열 기반으로 스택을 구현해서 사용할 때하고 단일 연결 구조로 사용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배열 기반에서는 초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그 용량을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열 기반 방식에 우리가 스택을 사용할 때에는 초기 용량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언제 사용하냐? 스택은 리포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을 때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과 관련된 정보를 스택에 차곡차곡 푸시하게 되면은 스택 톱에 있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내가 뭘 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두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뭐 문서 편집기나 이런 데서 언두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은 하던 일들을 계속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을 취소하고 싶으면은 스택 마지막에 있는 그 했던 일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 한 일이 이제 언두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스택을 이용한 가장 유명한 문제는 바로 괄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검사에서도 우리가 닫힌 괄호를 만났을 때 이 닫힌 괄호와 기존에 열려 있던 열린 괄호와 이제 매칭을 해서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닫힌 괄호를 만났을 때 그 비교해야 되는 그 열린 괄호는 가장 마지막에 열려진 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열리고 닫히면은 얘는 얘랑 비교해야 되겠고 얘는 얘랑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열린 가로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검사를 하고 싶으면은 열린 가로를 만나면 스택에 푸시하고 닫힌 가로를 만나면 스택에서 팝해서 그 가로와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열린 가로와 내가 지금 만난 닫힌 가로와 제대로 일치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괄호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검사할 때 이렇게 이제 스택을 활용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전체 문자열을 괄호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자열을 검사하고 나서 스택이 비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3개 열린 거, 3개 닫힌 거가 있으면은 이 차례차례 매칭이 돼서 스택은 끝나고 나면, 검사가 끝나고 나면 빈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다 검사를 하고 났는데도 빈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밸런스된 괄호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에 의해서 제거되고 또 얘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그러면 요 하나가 스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처럼 이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런 어떤 괄호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치면은 가로가 이제 스택에 저장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 안에는
그냥 또다시 작은 가로만 올 수가 있고, 중가로가 올 수가 없죠. 중가로가 있을 때는 소가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떤 가로를 푸시할 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가로와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푸시하고 우선순위가 낮지 않으면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푸시할 때 저장되어 있는 열린 가로와 내가 지금 푸시하려는 열린 가로가 우선순위가 맞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또 살펴보면은 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식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인픽스 방식으로 표현식을 작성합니다. 인픽스 방식이라는 것은 이항 연산자가 있을 때 P 연산자들을 그 연산자의 양쪽에다가 즉 P 연산자가 중앙에 가운데에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픽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맨 뒤에 오게 되겠습니다. 두 P 연산자가 먼저 오고 뒤에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픽스 형태의 표현식을 포스픽스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포스픽스 방식의 표현은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픽스 표현의 포스픽스 표현은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냐면 괄호를 숫자를 만나면 스택에 무조건 푸시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푸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두 개를 끄집어냅니다. 4, 2. 근데 먼저 꺼내놓은 게 B 위치에 와야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요 결과 8이 되면 이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습니다. 그럼 3, 8이 나오는 거고 플러스를 만나면 얘 두 개를 빼서 3 더하기 8 그래서 11 해가지고 요 값을 다시 넣습니다. 끝나고 나면 스택에 있는 유일한 값이 이 식의 평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픽스 방식의 표현식이 있으면 스택을 이용해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픽스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식을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뽑아낼 때 이제 이 A와 B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뽑아낸 게 B 위치, 그 연산자의 뒤에 오는 애가 되겠고 나중에 뽑아낸 게 연산자 앞에 오는 것이고요. P 연산자를 그 이항 연산자를 만났는데 이제 스택에 그 값이 두 개가 없어. 두 개가 없으면은 이제 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인픽스 방식의 표현식을 어떻게 포스픽스로 바꾸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인픽스 방식의 표현식을 포스픽스로 바꾸는 것도 스택을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그 인픽스 방식의 표현식과 그것을 바꾼 포스픽스 표현 방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P 연산자의 순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3, 4, 2 순서면 포스픽스에서도 이 P 연산자의 순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또는 먼저 수행된 연산자는 포스픽스에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가 먼저이니까 곱하기가 먼저 이제 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있는 걸 먼저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먼저 이제 그 포스픽스 그 표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 숫자는 인픽스와 포스픽스에서 순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숫자를 만나면은 포스픽스 문자열에 그 숫자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걸 구현할 때도 지금은 앞서 본 예제에서는 단일 숫자였지만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자열로 주어지는데 뭐 123 더하기 3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23, 1, 2, 3이라는 문자를 123으로 해석해서 이제 이 123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할 때,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가 구현할 때 이제 고려돼야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괄호를 만나면은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 스택의 왼쪽 괄호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제 괄호를 만나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추가하고 그럼 막 진행하다가 이제 그 닫힌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있는 것들은 그 왼쪽 괄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괄호의 우선순위 때문에 왼쪽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추가가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오른쪽 괄호를 만나면 왼쪽 괄호 만날 때까지 스택에 있는 연산자를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차례대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서 왼쪽 괄호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연산자를 만나면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순위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 될 때까지 스택에 있는 연산자를 포스픽스 문자열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거가 만나면 그 연산자는 그냥 스택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근데 스택에 추가하기 전에 자기보다 먼저 처리해야 되는 연산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스택에서 빼서 옮기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력을 처리했으면 스택에 남은 모든 연산자를 포스픽스로 차례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렇게 세 가지 예제인데요. 3을 만나면 요게 이제 인픽스고 요게 포스픽스고 요게 스택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3을 만나면 숫자니까 3을 포스픽스 문자열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났어요. 연산자입니다. 근데 스택이 비어 있으니까 더하기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4를 만나면 4를 포스픽스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만났습니다. 별표를 만났으면은 이제 스택을 살펴보는데 스택에 있는 플러스 연산자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낮은 연산자니까 스택에 자신을 추가해요. 그래서 스택 톱에는 곱하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만나면 2를 추가하고 이제 끝났어요. 문자 분석이 끝났으니까 스택에 있는 걸 차례대로 팝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바뀌어진 식을 한번 또 살펴봅시다. 3을 만나면 3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만나면 스택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만났습니다. 플러스를 만나면 스택을 살펴보게 되는데 스택에는 아까와 달리 아까는 플러스가 있었는데 곱셈을 만났고 이제는 이제 곱셈이 스택에 있는데 플러스를 만났어요. 근데 곱셈은 자기보다 플러스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스택에 있는 곱셈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포스픽스로 옮기고 플러스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2를 만나면 2를 추가하고 끝났으니까 스택에 있는
그 연산들을 빼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있는 형태인데요. 가로를 만나면 무조건 가로는 추가하고요. 3 만나면 3을 이쪽으로 옮기고 더하기를 옮겼어요. 더하기를 만나면은 이제 스택에 이제 왼쪽 가로를 만나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넣게 됩니다. 이 처리는 이제 그 닫힌 가로가 만났을 때 이제 처리가 진행이 돼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4를 옮기고 나서 이제 닫힌 가로를 만났어요. 그럼 닫힌 가로를 만나면 열린 가로를 만날 때까지 다 스택에서 뽑아서 포스픽스로 옮깁니다. 그리고 얘는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나니까 스택에 넣고 2를 만나면 옮기고 다시 이렇게 이제 다 처리했으니까 곱하기를 다시 옮겨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스택 하나만 있으면 포스픽스를 그러니까 인픽스 문자열을 쉽게 포스픽스로 바꿀 수가 있고 포스픽스로 바꾸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씩 뽑아내 가지고 이제 포스픽스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나면 스택에 넣고 두 개 넣었죠. 그 다음에 곱셈이 나오면은 이제 뽑아내 가지고 곱셈을 하고 다시 넣고 또 이제 숫자 만나면 넣고 연산자 만나면 빼내고 다시 더해서 넣고 그럼 스택의 최종 남은 값이 이제 그 평가의 최종 결과값이 됩니다.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문제인데요. 시간 관계상 아마 중간 시험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요 인픽스 투 포스픽스를 하기 실제 구현해 보기가 시간적으로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코드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꿔 가지고 이제 인픽스로 작성이 되어 있는 표현식을 평가를 하는 문자열로 구성된 그 인픽스로 되어 있는 표현식을 평가하는 이런 코드인데요.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기 전에 필요한 검사들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 표현식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유효한 표현식들만 가지고 그거를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코딩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식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유효하지 않은 표현식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이 여기 보면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가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엉뚱한 문자가 있지는 않은지, 연산자가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다양한 것들을 먼저 검사를 하고 유효하다고 판단된 그 표현식만 오류가 없는 표현식만 가지고 그것을 변환해 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편하다. 요거 하나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면은 방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린 그 어떤 알고리즘은 이제 이항 연산자 네 가지만 살펴본 거였는데 이항 연산자 말고도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를 우리가 써서 표현식들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만약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처리 자체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마이너스가 또 이항 연산자에서 기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려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저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 기호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단항 마이너스는 H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전자우편 쓸 때 사용하는 그 기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지만 이제 인픽스 투 포스픽스를 할 때 이제 얘가 이항 연산자인지 단항 연산자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항 마이너스인지 이항 마이너스 뺄셈 연산자인지를 어, 미리 분석해서 단항 마이너스는 우리가 기호로 연산자 기호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택에 이제 3을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Q를 살펴보겠습니다. Q는 P4 구조이고요. 한쪽 방향으로 추가하고 반대쪽 방향에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Q는 문제를 어떤 경실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때 Q 자료 구조를 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택은 많이 씁니다. 근데 Q는 실제적으로는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Q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데서 어, 프린터 Q 같은 것도 P4Q 방식으로 구현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인쇄 요청한 것이 먼저 출력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Q 자료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로는 구현할 수가 없고 배열 기반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되겠고 연결 구조로 만들려면은 단일 연결 구조 with tail 요거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 중에 우선순위 큐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 큐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로 만들지 않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자료 구조로 우리가 그 우선순위 큐를 만들게 되면 삽입할 때 O1에 삽입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큐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거는 이해해 두시고 우선순위 큐는 나중에 이제 그 살펴볼 차례가 되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은 특수한 형태의 이제 Q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DQ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실제 발음은 DECK, 덱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로 쓸 때는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그 발음과 영문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다른 말로는 더블 엔디드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덱을 구현하려 그러면 이중 연결 구조는 테일이 필요하게 되겠고 테일이 있는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하거나 순환 배열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응용의 예로는 브라우저 방문 목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브라우저 방문 목록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방문 목록에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방문한 것부터 쭉 나열되어 있고 그것만 필요하면은 이제 스택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쌓였을 때 가장 좀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에, 덱이 필요한 거죠. 이 제거를 하기. 오래된 그 페이지들을 그 방문 목록에서 제거할 때는 덱으로 구현해 놓으면 이제 오래된 방문 페이지는 앞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고, 가장 최근에 방문한 게 뭔지 알고 싶으면 뒤에서 접근을 하고, 방문할 때마다 뒤에다가 그 방문한 페이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연결 구조 with tail로 구현할 수 있고 순환 배열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자바의 벡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DQ, 그 C++에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SDDQ도 그렇고 조금 특이하게 그걸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배열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 그 SDDQ에서 사용하는 동적 배열 기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동적 배열 기법은 요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는데 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또다시 더 큰 공간을 확보하고 요 내용을 요로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SDDQ는 그 비용은 없어요. 그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그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때 여기서 요거를 청크라고도 하는데 청크 단위로 새롭게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연결 구조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인데, 이제 요때는 여기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개를 저장하는 형태이고요. 여러 개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 여러 개를 우리가 이제 접근하려면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로 가서 이제 없으면 여기로 가서 또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청크들은 이렇게 데이터만 있고요. 다음 연결 주소가 있지 않고 요 청크들을 이런 식으로 포인터 배열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포인터 배열이 요 청크들을 이렇게 계속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청크가 부족해. 새 청크가 필요하면은 얘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적 배열 기법 써서 얘를 확대를 합니다. 얘를 2배, 1.5배로 확대를 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데이터들은 한번 저장된 위치에서 동적 배열 기법을 쓴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주소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아, 요 것만 계속 변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동적 배열 기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얘네들을 맨 앞과 맨 뒤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요 5개 정보를 또 별도로 유지합니다. 헤드가 어디 있는지, 테일이 어디 있는지, 블럭 요거는 어디에 있고 헤드 블럭과 테일 블럭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 5개의 정보를 별도 관리해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E3를 푸시 프런트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추가할 수가 없으니까 새 청크를 마련한 다음에 요 끝에다가 E3를 추가하고, 헤드 블럭이 원래는 여기를 가리켰었는데 요게 이 청크 중에 제일 맨 앞에 있는 건데, 이 헤드 블럭이 하나 앞이 되는 거죠. 하나 앞이로 돼서 이제 여기를 여기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여기 아니고요. 요 헤드 블럭이
이제 원래는 여기를 가리켰다가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고, 요 하나를 확보해서 얘가 얘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헤드로 또 빠르게 테일로 갈 수도 있고, 앞에 푸시 프런트, 어, 푸시백도 모두 O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3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더 크겠죠. 실제 자료 구조 내에서는 더 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 큐, 덱을 조금 특징들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C++의 경우에는 이제 이 스택 같은 걸 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에 내부적인 컨테이너를 내가 뭘 쓸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SCD, DQ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SCD, DQ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초기 용량 지정이 좀 불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SCD 벡터 같은 거를 컨테이너 바꾸려고 그러면 초기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면 10개의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스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방법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스택으로는 이제 이렇게 forward 리스트를 쓰는 게, 이 forward 리스트가 단일 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스택을 쓰면 되겠고, 간단하게는 이제 이렇게 스택을 쓰지 않고 SCD 벡터를 써서 푸시백, 팝백, 픽백, 요 세 가지 연산 가지고 스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C++에서의 Q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봤던 스택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지정할 수 있고, 컨테이너 지정하지 않으면 SCD, D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덱을 쓰면, 덱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이 덱을 이 덱을 컨테이너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 뒤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이제 자바도 스택, 큐, 덱이 있는데, 이제 이 스택은 내부적으로 벡터, 배열 기반을 사용하는데, 배열 기반이지만 어, 초기 용량을 지정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 벡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하고 다르게 청크 단위로 용량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std, dq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택은 내부적으로 벡터를 쓰는데, 이 벡터는 또 특이한 점은 thread safe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런 다중 스레드 환경이 아니면 성능을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스택은 내부적으로 벡터를 또 포함 관계도 아니고 상속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만약 조금 성능을 높이고 싶으면은 스택을 쓰지 마시고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링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덱으로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Q는 이제 어레이 DQ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순환 배열로 되어 있겠죠. 순환 배열로 되어 있을 테고, 또 요 Q를 어레이 DQ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 new linked list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C++처럼 컨테이너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이 Q, 스택 이런 Q는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우리가 그 생성하냐에 따라서 그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순환 배열을 사용하는 어레이 DQ를 쓸 수도 있고 링크 리스트를 써서 이제 Q를 어,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Q는 이제 연산들이 두 가지 셋이 있어요. add, remove, element라는 세 가지 연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offer, pull, pick 요 세 가지 연산을 쓸 수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앞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를 발생을 하고 얘네들은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어떤 값을 특수한 값을 반환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자바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자바에 있는 이 템플릿을 이용한 이 범용 자료 구조들은 원시 타입을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없고 원시 타입을 래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성능이 한 단계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바에서 덱은 또 똑같이 어레이 덱큐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링크 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셋, add, remove, get, offer, pull, pick 세 종류의 연산들이 이제 두 세트 종류에 있고 하나는 예외 발생, 하나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예외를 발생하지 않고 반환 값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편한지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예외 발생하는 게 좀 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쓰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할 때고 내가 그거를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죽겠죠. 그럼 내가 뭔가 잘못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특수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내가 반환된 값을 계속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스택은 별도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를 써서 append, pop 그리고 이 -1을 이용해 가지고 픽을 하시면 되겠고 Q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리스트를 그냥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op0는 on이에요. 그래서 P4Q가 필요할 때 이제 그냥 리스트를 쓰는 건 하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DQ를 쓰는 거예요. 덱을 써서 이제 덱을 써가지고 이제 append, append left, pop, pop left 요걸 이용해 가지고 Q를 덱을 필요할 때도 덱, Q를 필요할 때도 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 Q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이 Q 라이브러리는 이제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가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6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